안녕하세요, 주찬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죠. 설명할 내용의 순서는 첫 번째로는 엘리어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대한 핵심과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중요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조정 구간인데, 조정 구간에는 플랫 패턴과 교육규칙 조정이란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러닝 커넥션. 뭔지 대충은 알죠? 이 러닝 커넥션이 일어나면 하락이 아니고 추가 상승이 일어나는 그 타점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나중에 설명할 거고, 러닝 커넥션과 반대로 쇠계형 패턴. 이 쇠계형 패턴이 나오면 마지막 고점에 찍고 하락만 남았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건데, 그래도 이 내용을 보고 있다면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시작해 볼게요. 렛츠 고! 제가 보통 매매 기법이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걸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누가 만들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매매법이 내한테 맞느냐, 이걸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아니 이 기술적 매매법에 대해서는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적으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인슈타인, 라이트 형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있고 전구도 사용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노력과 생각의 전환이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든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의 이 기술적 매매법 이론을, 이 매매를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매매법은 무조건 이용을 해요. 그 말은 뭐다? 이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매매 기법이 있잖아요. 그 매매 기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결국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야기하는 거랑 일맥상통하게 흘러가요. 차트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차트랑 말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설명할 뿐이거든요. 그만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중요하다. 사설이 오늘 길죠? 별로 안 좋아할 건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만들어냈는지 그 재미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재미가 없겠다 싶으면 다음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부터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렛츠 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왜 수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이 사용하는 파동 이론인지 알게 될 겁니다. 원래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철도 회사의 보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선원이란 게 철도 레일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수 작업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손으로 하는 기술을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이대로 보선원으로 인생을 끝내기가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5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공부를 해서 철도 회계원이 돼요. 원래 학창시절 때 수학을 제일 잘했다고는 해요.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젊은 나이에 이거 하다가 저걸로 바꾼 게 아니라 엄청 오랫동안 평생 한 가지 일을 해왔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대로 있다가 정년퇴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이 변화를 줬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엘리어트는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5년 정도의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다가 폭락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박이 났다거나 아니면 쪽박을 찼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어트는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보통 주변에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나도 해봐야지 하고 일단 매수를 하기 바쁠 건데,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몇 년에 걸쳐서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 역사란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시장의 과거의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 차트가 언제 올랐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여러가지 분석을 통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낸 거지. 유레카! 엘리어트가 발견한 이 법칙을 통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선 거죠. 그래서 월가, 다들 들어봤죠? 그 말로만 듣던 월가에 그 당시에 유명한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주식 투자 이런 것도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잡지, 칼럼, 주식 관련해서 그런 걸 쓰는 회사였겠죠? 그런 회사도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당시 월가에서 거의 제일 유명했던 콜린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은, 내가 새로운 기법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 기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과거 주식시장뿐 아니라 주식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당신이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내가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해주면 내가 너한테 가서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하지만 월가의 콜린스는 이 편지를 받고 그냥 쓰레기통에 훅 하고 버려버려요. 당연하겠죠? 철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는 증권 전문가고 나한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철도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래.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교통비랑 숙박비를 제공해서 와서 이 사람이 좋은 기법이 있다고 설명을 해준다는데 당연히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구랄 엘리어트가 아니죠. 6개월 뒤에 콜린스한테 다시 전보를 보냅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주가는 1개월 뒤에 큰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전보를 받은 콜린스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쓰레기통에 훅 버려버리겠죠? 무슨 소리지? 갑자기 한 달 뒤에 반등을 할 거야. 난 증권 전문가인데? 훅! 그런데 정확하게 한 달 뒤에 주식시장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콜린스는 약간의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번에 받았던 전보에서 한 달 뒤에 오른다고 했는데 진짜 딱 한 달 지났는데 오르네? 우연인가? 일단 신경은 좀 쓰게 된 거죠. 근데 콜린스는 바빴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콜린스 회사에서는 이제 반등이 시작되었다, 오른다, 막 그런 기사를 쏟고 있었겠죠. 그때 엘리어트의 세 번째 전보가 도착합니다. 이쯤 되면 약간 무섭죠? 그리고 궁금할 거예요. 그 내용은 이번 급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뿐 다시 대폭락장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폭락 예측일도 같이 적어서 보냈겠죠. 이제는 콜린스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온 전보는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맞으면 진짜 찐이다 했는데 진짜 엘리어트가 예측한 그날 대폭락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확인한 콜린스는 이번에는 반대로 콜린스가 직접 엘리어트에게 전보를 보내요. 당신의 기법을 내가 배우고 싶으니 우리 만납시다. 드디어 만남이 성사된 거죠. 그 전보를 받은 엘리어트는 그냥 바로 짐 싸서 출발한 게 아니라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 전보를 보내고 출발을 해요. 사람 좋을 줄 알죠. 지금부터 주식시장의 긴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이 말을 전보로 남기고 월가로 떠난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전보가 온 순간부터 주가는 급등을 했고 오랫동안 계속 상승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엘리어트는 이걸 전보로 붙이고 출발했지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30분 1시간 만에 누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콜린스는 이 전보를 받고 주가가 급등하는 걸까지 보고 있는 거죠. 엘리어트와 만나기 전 그 사이 동안 또 한 번의 예측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고 콜린스와 엘리어트는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난 콜린스는 엘리어트에게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콜린스와 엘리어트는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엘리어트는 콜린스 회사에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죠? 엘리어트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맞추고 있지만 이게 누구 회사예요? 콜린스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콜린스라는 사람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딱딱 맞추고 있는 거지, 엘리어트라는 사람은 자기가 맞추고 자기가 이론을 만들었지만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노년에 접어든 엘리어트는 죽기 전에 이 이론에 대해서 책을 써서 세상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어 하죠. 근데 콜린스가 뭐라 했겠어요? No! 절대 안 돼! 왜냐? 이런 꿀단지를 자기만 알고 싶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게 되잖아요. 누가 공개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콜린스가 엘리어트를 설득을 하죠. 이 이론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이 이론의 수명은 끝난다. 왜냐하면 이 이론대로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사면 그게 어떻게 시장 거래가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타점을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력들이 반대로 장난치를 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콜린스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어트는 누구예요? 절대 굴하지 않죠. 몰래 다른 잡지사에 연락을 해서 한 10일에 걸쳐서 잡지에 올려요. 이게 주목을 못 받아요. 왜냐면 엘리어트란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콜린스가 유명해졌지. 그러니까 엘리어트가 쓴 글은 누가 재밌는 이론을 그냥 썼네? 그냥 사람들이 한 번씩 재미로 읽어볼 만한 내용으로 취급됐던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올리다가 잡지사에서도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하고 그만 올렸겠죠. 그렇게 자기의 이론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큰 포부는 무산이 되었고 나이도 들었고 이제 옛날에 지병도 있었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만 은퇴하고 고향으로 떠나가야겠다 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엘리어트가 은퇴를 할 때 콜린스가 고맙다고 선물로 책 한 권을 줘요. 왜냐면 엘리어트가 분석하는 거 좋아하고 수학 좋아하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라고 피보나치 수열이란 책을 콜린스가 엘리어트한테 선물로 준 거죠. 이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피보나치 수열이 만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참 운명이 신기하죠. 왜냐? 엘리어트 파동에는 피보나치 수열이 무조건 따라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엘리어트는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 번 더 깨달음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어트가 만들었던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주가가 어떻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지 이 패턴과 파동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뭐냐면 이 한 파동의 길이가 얼마나 길지 짧을지 이 길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단순히 차트가 움직이는 모양만 예측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파동의 길이까지 예측이 가능해진 거지. 이렇게 엘리어트랑 피보나치 수열 책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엘리어트가 새로운 책을 발간하게 돼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 엘리어트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책을 발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팔고 싶으면 뭐 지금 서점 가면 많이 있잖아요. 돈 버는 방법, 주식 매매 기법, 뭐 이렇게 해야지만 돈을 법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쓰는 책들도 많겠죠. 근데 주식 관련 책인데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래.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란 책도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냥 뭐 헌책방 같은데 굴러다니는 그런 책으로 존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엘리어트가 사실 몸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이 책을 내고 한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완벽하지가 못해요. 실제로 이 책 자체도 처음보다 이제 뒤로 갈수록 빨리 내용을 끝내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어트가 강조한 거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추세, 그리고 패턴, 그리고 시간,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책의 내용을 보면 추세에 대한 설명과 패턴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고. 이 시간에 대해서 엘리어트는 깨우쳤을 수 있겠지만 책으로 남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중요한 존재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숙제로 남은 거죠. 이걸 제대로 증명하고 발견한 사람은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주목을 못 받았던 이론이 근데 왜 지금 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매매법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이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냐? 1987년 프레이터란 사람이 갑자기 월가의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전부 오른다 하고 있을 때 이 사람 한 명만 갑자기 대폭락작을 예측을 한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주식의 폭락작을 맞춘 사람이 이 프레이터란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난리가 나서 찾아갔겠죠. 모두가 상승장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하락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죠? 그때 프레이터가 얘기를 하죠. 내가 월가의 고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이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란 책을 발견을 했고 이 책을 내가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 나만의 기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폭락장을 예측할 수가 있었다. 그러고 나서 프레이터란 사람이 책을 한 권 출간을 해요. 그 이름이 뭐냐? 그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지금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론은 엘리어트가 만든 게 아니라 프레이터가 만든 거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것까지 잘 모르니까 이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는 책을 보고 이 책 이론 자체가 엘리어트가 만든 거네, 이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퍼뜨리고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엘리어트 파동이론들은 엘리어트가 만든 파동이론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재해석을 해서 자신만의 내용으로 책을 다시 출간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우리도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는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세계적으로 난 사람이었던 엘리어트가 적은 엘리어트의 원문인 파동이론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다 그걸 누가 재해석한 것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니까 우리도 재해석을 해서 우리만의 매매법이 찾고 그걸로 승리를 올리자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영상 올릴 때 누누이 말하잖아요. 무슨 이론이 있으면 그거대로 이거 지금 사서 팔면 되겠네? 그래서 돈 못 번다고. 그걸 설정값도 바꿔보고 매매 타점도 바꿔보고 분석을 해서 자기만의 매매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그나마 승률이 있고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오케이? 이 엘리어트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저는 참 재밌었거든요.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설명을 좀 재미없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는 파동이론에 대해서 기초와 핵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시간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